부자가 되고 싶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전운인데요. 돈을 버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돈이 들어오고 머무를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재물운이지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손에 남지 않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운의 흐름을 다루는 힘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수많은 분들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따르는 사람은 흐름을 읽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절기라는 것은 그 흐름이 바뀌는 시점인데요. 계절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운, 집안의 기운, 재물의 흐름까지도 절기에 따라 크게 움직입니다. 오는 22일은 대서인데요. 1년 중 기운이 가장 뜨겁고 강하게 솟구치는 날입니다. 이날은 단순히 더운 날이 아닙니다. 기운이 변하는 갈림길이자 재물운이 살아나는 문턱입니다. 조상님들은 이날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대선날은 반드시 음식을 정갈하게 준비하고 집안을 손질하며 복을 맞이할 준비를 했지요. 왜냐하면 이날 제대로 움직이면 하반기 돈복이 터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절기마다 습관을 다르게 가져가는 분들, 대선날을 챙기는 분들이 돈의 흐름에서 유독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절기는 운의 시계입니다. 이 흐름을 잘 잡으면 애써 끌어오지 않아도 돈이 따라오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절기인 오는 22일 대서에 대해 전해드릴 텐데요. 이날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금전운이 올라오는지 전부 소개해 드릴게요. 복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대서가 왜 재물운과 관련이 깊은 걸까요? 절기 중에서도 대서는 기운의 흐름이 극단으로 치닫는 날입니다. 밖은 덥고 태양은 정점을 찍지요. 이때 몸속의 기운도 바깥 기운에 따라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요. 절기의 변화는 몸에도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서의 기운은 화기, 즉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점입니다. 금전운은 깨끗하고 정리된 기운 속에서 흐르는데요. 불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대서에는 마음도 몸도 주변도 정리할 타이밍이 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날을 기점으로 차분히 흐름을 바꾸면 돈의 길도 새롭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이날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경북 영천 같은 지역에서는 대서 무렵 보름날 새벽닭 울음소리를 들은 뒤 논에 거름을 3번 뿌렸다고 합니다. 거름은 단순한 비료가 아니라 기운을 심는 행위이지요. 내 땅에 복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운이 변하는 시점엔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생각만 하고 지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대서는 재물의 기운이 꺾이느냐, 새롭게 살아나느냐를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요. 앞으로 몇 달간의 금전 흐름이 이 하루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렵게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흐름만 알면 누구든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22일 대선날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음식 중에도 이날만큼은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음식은 곧 기운이고 기운은 곧 운의 흐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물운과 관련해서는 음식이 생각보다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설탕이 많이 든 가공단 음식은 이날을 맞이하여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크, 초콜릿, 인스턴트 디저트 등 인공적인 단맛은
기운을 불안하게 만들고 감정 기복을 키웁니다. 조상님들은 꿀이나 대추처럼 자연의 단맛은 괜찮다고 봤지만 인위적인 단맛은 피했습니다. 당이 급하게 올라가면 집중력과 기운의 흐름이 흔들리고 그만큼 운도 빠르게 흩어집니다. 다음으로 피해야 할 음식은 지나치게 찬 음식입니다. 빙수, 아이스크림처럼 속을 냉하게 만드는 음식은 대선날에는 재물운을 끊는 음식입니다. 대서의 기운은 강한 불입니다. 몸은 이미 땀을 흘리고 기운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찬 것을 넣으면 몸속 전체가 갑자기 식어버리지요. 조상님들은 이런 날 찬물을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아침에 냉수를 마시는 건 절대 금기였습니다. 대신 따뜻한 숭늉이나 미지근한 차로 속을 달래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몸속이 따뜻해야 기운이 도는 것이고 그래야 복도 들어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독한 술을 마시거나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서같이 기운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날엔 정신이 또렷해야 합니다. 술로 인해 흐려진 판단은 금전적인 실수로 이어지기 쉽지요. 더운 날 술 한 잔이 시원할 수는 있지만 이날만큼은 참는 것이 좋습니다. 충청도 지역에선 대서 무렵 어르신들이 술 대신 식혜나 보리 음료를 마시며 몸을 다스렸습니다. 정신이 맑은 사람에게 운이 들어온다는 지혜가 담겨 있는 행동이지요. 기름진 음식 역시 조금 자제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각종 튀김류 같은 음식들은 위장을 무겁게 만들고 순환을 더디게 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위장이 부담을 느끼면 생각도 무거워지고 몸이 늘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결정을 잘 못 내리고 돈을 써야 할 타이밍도 놓치게 되지요. 몸이 정체되면 돈도 정체됩니다. 그래서 대서에는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날 찬밥을 먹거나 누가 먹다 남긴 밥을 먹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전날 먹다 남긴 찬밥을 아침에 데워 먹는 건 대선할 금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날은 기운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찬 기운이 들어가면 그 하루의 흐름이 차갑고 정체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강원도나 경북 지역에서는 대서 첫 끼는 반드시 새로 지은 밥으로 먹었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첫 길목을 깨끗하게 시작하자는 의미였지요. 이렇게 먹지 말아야 할 음식만 자제해도 대서의 기운이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날 먹는 음식에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몸도 편해지고 돈의 기운도 그만큼 안정적으로 따라붙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어떤 기운을 먹고 있는가를 한번 의식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서에 피해야 할 음식을 살펴봤으니 이제는 이날 꼭 챙겨 드시면 좋은 음식들을 전해드릴게요. 대서는 무더위가 절정을 찍는 날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좋은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이기에 오히려 잘 다스리면 몸에도 마음에도 복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는 날이 되는 것이지요. 그 문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제철 음식, 그리고 복을 담는 음식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음식은 민어탕입니다. 민어는 대서 즈음 가장 맛이 깊어지는 생선인데요. 대서 민어는 약보다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예부터 부잣집에선 대서나 삼복 무렵에 민어찜이나 민어탕을 해먹으며 기운을 고르고 복을 붙잡는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고기보다도 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여름철 몸이 지쳐 있을 때 딱 좋은 음식입니다. 그 다음은 밥에 열무김치를 올려 먹는 것인데요. 이건 아주 소박한 한 끼처럼 보이지만 기운적으로 보면 꽤 의미가 깊습니다. 예로부터 풍요를 상징했던 흰 쌀밥과 차가운 듯 하면서도 순환을 도와주는 작용이 있는 열무는
무더위 속에서 맺혔던 기운을 풀어주는 음식 조합입니다. 특히 대서 같은 날에는 무겁고 복잡한 음식보다 이렇게 가볍고 흐름을 도와주는 음식이 금전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몸이 가벼워야 생각도 가볍고 가벼워야 돈이 들어올 자리도 생깁니다. 다음으로 복날에 많이 먹는 삼계탕 역시 이날 먹어도 괜찮은데요. 이미 많이들 드시지만 삼계탕을 대서에 챙겨 드시는 이유는 단지 영양 보충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삼, 마늘, 찹쌀, 대추 이런 재료들은 하나하나가 다 기운을 북돋아주는 힘을 가지고 있고 조상님들은 이걸 통해 몸속의 흐름을 따뜻하게 열어주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실제로 절기에는 따뜻한 기운을 몸 안에 채워 넣는 게 중요한데 삼계탕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음식이지요. 몸이 따뜻해야 기운이 움직이고 기운이 움직여야 돈도 함께 들어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팥 음식인데요. 팥은 예로부터 귀신이나 나쁜 기운을 쫓는 재료로 쓰였고 절기 때 팥죽이나 팥떡을 나눠 먹는 전통이 내려왔습니다. 굳이 정식으로 팥죽을 만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팥을 삶아서 밥에 살짝 섞어 드시거나 팥이 들어간 간단한 음식이라도 이날 의도하고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엔 과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박과 복숭아입니다. 수박은 더운 기운을 식히는데 좋기도 하지만 조상님들은 수박 껍질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나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수박 껍질을 마당이나 논두렁에 던지며 복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수박 껍질을 버리는 게 아니라 뿌린다는 개념이었던 것이지요. 복숭아는 말 그대로 복이 오는 상징입니다. 복숭아 나무는 애군을 막고 복을 부르는 나무로 여겨졌고 그 과일을 먹는 것도 기운을 부르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대선날은 더위로 인해 몸이 힘들 수 있는 날이지만 그 안에서 기운을 잘 다스리면 마음도 편해지고 운도 좋아집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운을 나에게 드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내 몸이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따뜻하고 정갈한 음식으로 가득 채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돈의 기운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이번에는 대선날 꼭 피해야 하는 행동들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을 챙겨도 그날의 기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흐름이 끊기고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실제로 운을 막는 행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서 같은 절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지요.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건 중요한 계약이나 큰 결정입니다. 대선은 기운이 불처럼 강하게 치솟는 날입니다. 이런 날에는 마음도 쉽게 들뜨고 판단이 평소처럼 차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에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몰라도 시간이 된다면 하루 이틀 정도 미루는 것이 낫습니다. 조금만 마음이 급해지면 실수가 따르고 그 실수는 결국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늦잠을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더운 날이니 좀 늦게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지만 대선날만큼은 꼭 아침을 먼저 여는 것이 좋습니다. 조상님들은 이날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침 해를 보고 논의 물을 확인하고 마당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생활 습관이 아니라 복을 맞이하는 준비의식이었던 것이지요. 아침을 제대로 열어야 복이 들어오는 길이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늦게 일어나게 되면 몸이 무겁고 하루의 흐름이 끊기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일찍 일어나시고 창문을 열어 햇빛을 잠시라도 얼굴에 닿게 해보세요. 그 몇 분의 햇살이 하루의 기운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오늘 하루 복이 나에게 들어온다고 가볍게 말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말은 습관처럼 할수록 기운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서 같은 날엔 몸이 깨어나는 순간부터 기운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말다툼이나 짜증을 내는 것도 이날은 피해야 하는데요. 불의 기운이 강한 날엔 사소한 감정도 쉽게 부풀고 번지기 쉽습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불꽃이 튀고 그 불꽃이 며칠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생긴 갈등은 단순한 말싸움에 그치지 않고 기운을 깨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인복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특히 대서처럼 절기의 경계에 있는 날엔 말 한마디에도 복이 붙을 수 있고 반대로 복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날은 가급적이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부드럽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충동적인 소비와 지출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서에는 무언가를 새로 사거나 큰 돈을 쓰는 것보다 있는 걸 아끼고 다듬는 쪽이 좋습니다. 이날은 기운이 불안정한 날이기 때문에 물건도 돈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날입니다. 특히 카드값처럼 눈에 안 보이는 지출은 이 시기에 시작되면 이후에도 지출이 꼬리를 물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그 기운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전부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절기에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기운이 바뀌는 날에는 사소한 습관 하나도 복을 부르거나 쫓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 대선할 하루만큼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느긋하게 행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유가 결국 복을 담을 그릇이 되고 그 그릇에 재물이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금전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습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이제 대선할 반드시 실천하면 좋은 행동들, 즉 재물운을 부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지갑 정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갑에 영수증이며 낡은 카드며 쓰지 않는 포인트 카드까지 그대로 넣고 다니십니다. 그건 마치 막힌 하수구를 그대로 둔 채 물이 들어오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흐름이지요. 흐름을 만들려면 공간을 비워야 하고 그 비움의 시작이 바로 지갑입니다. 대선날에는 꼭 지갑을 한번 열어보시고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쓰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빼내고 현금 한 장이라도 정성껏 정리해 넣어 보세요. 그 한 장이 오늘부터 들어올 돈의 상징이 됩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 역시 금전운을 키우는 데 좋은데요. 이날 우리 조상님들은 집 입구 정리를 하셨지요. 대설을 맞이하여 현관 앞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바닥을 닦아보세요. 복은 가장 먼저 현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복이 들어오는 길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운도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복조리를 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날 꺼는 복조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곡식을 담는 그릇이자 복을 담는 상징으로 예로부터 대문이나 부엌 입구에 걸어두었습니다. 왜 하필 대선할 복조리를 걸었을까요? 이날은 기운이 바뀌는 날이고 돈의 흐름이 열리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복조리를 거는 것은 이 집은 복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대선할 아침 직접 복조리를 걸면서 오늘 하루는 복을 담는 날로 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더 깨끗한 물을 컵에 담아 동쪽이나 부엌 구석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물은 금의 기운을 일으키는 매개체입니다. 흐르는 물은 재물을 불러들이는 도구로 예로부터 풍수에서 자주 사용되었지요. 특히 유리 그릇에 담긴 맑은 물은 시각적으로도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기운이 어지러운 공간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수박 껍질을 던지며
복을 비는 신기한 풍습도 있었는데요. 제주도나 전라도 일부 지역에선 대서 무렵 수박을 먹고 그 껍질을 마당이나 밭 귀퉁이에 던지며 복 들어오게 해주소하고 말했습니다. 수박 껍질은 단순한 음식 쓰레기가 아니라 복을 심는 씨앗처럼 여겨졌던 것이지요. 지금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 실제로 던지기는 어렵겠지만 수박 껍질을 조용히 정리하면서 마음속으로 소원을 담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실천입니다. 이런 실천들은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 작은 행동이 돈복을 맞이하는 그릇이 됩니다. 대선할 하루 동안 금전운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공간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돈의 흐름을 만드는 준비가 됩니다. 대선은 기운의 정점에 서 있는 날입니다. 더운 날이라고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하루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조상님들은 이날을 절대로 가볍게 대하지 않았지요. 아침 해를 보고 밭에 거름을 뿌리고 복조리를 걸고 정성껏 음식을 차리며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복을 불러들이는 하나의 방식이었지요.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날 하루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더 잘 쓰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두는 시간, 마음을 정리하고 공간을 비우고 나 자신에게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틀을 바꾸는 날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